이 북한은 납치라는 걸 할 때 그냥 있다가 야 지금 누구 왔대 이러화가 아닌 것 같아요.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로버트 보잉턴 교수라고 뉴욕대 언론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쓴 Invitation Only Zone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초대만 하는 국가라는 책인데 Invitation Only Zone이에요. 제목 잘 정해. 잘 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한이란 나라는 그 70년대 그러니까 특히 70년대와 이제 80년대 초까지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납치를 해왔다라고 폭로하는 책이 인비테이션 오니 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가 납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납치했지? 그러면 아니다. 우린 초대했다고. 자발적으로 걸어온 사람들이다. 초대했으니까. 그 뭐냐면 인력이 필요하면은 북한은 무조건 납치를 해왔다. 국가 차원에서. 신상욱 최은희 씨도 그렇고 뭐 그 당시 뭐 다행히 납치는 안 됐지만 뭐 윤정희 씨, 백건우 씨도 그렇고 뭐 또 뭐 고상문 씨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고정 간첩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뭐 그 당시 뭐 이 79년도에 국비 유학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학을 정말 잘 아는 그런 그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뭐 관용 여권을 들고 지금 그 네덜란드 갔다가 노르웨이 우리 그 북한 우리 자국 공사관이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를 갈 건데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납치를 하라.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납치를 한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이 맞다고 하면은. 사실 뭐 당시 이 7, 80년대는 북한도 못 살던 때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납치라는 이 어떻게 보면 과격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납치냐, 자진 월북이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거거든요. 아까도 보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냥 버스에다 가방 놓고 나가지고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려서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그게 하필 북한이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서는 그냥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넘겼다. 이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인데 또 호텔에다가 그렇게 써. 그렇지. 자기 자필로 뭐 평양이다 쓴 것도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시만 해도 이미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뭐 물론 이제 체제 경쟁 우리가 이기기 시작할 때인데 상당히 국력 외교력은 강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 말에 그 동베를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백림 사건.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에 있는 유학생들이 수십 명이 북한에 이제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포섭이 되어가지고 근데 당시 우리가 가난했잖아. 근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송금을 외환 송금을 끊어버린 거야. 라고 했을 때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을 그 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유학생들 납치해 왔어. 30명인가를. 굉장히 독일하고 굉장히 외교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 이게. 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런 납치 활동이 사실 뭐 70년대, 80년대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2010년 최근에 와서도 사실은 북한은 이런 걸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상당히 이상한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특수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특수 세대? 네, 대사관에 생활총화를 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 뜻하는 말입니다. 생활총화 열애. 이게 생활총화 열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 네, 거주를 하는데 베이징을 여행하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왕징이라는 코리아타운. 네,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고급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동네에 굳이 삽니다. 여기서 집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살고 이제 마치 자신이 북한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남한 사업가들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친하게 대북 사업, 뭐 대북 경협 이런 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빼내가거나 포섭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이런 인적 관계를 엮어서 이제 어떤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분들의 자녀랑 이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고가의 가방이나 아무리 북한에서 이제 돈을 벌러 나온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시계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를 함부로 찰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감시도 있는데. 그렇죠. 네, 남들 보는 눈돈인데 그렇게 뻗어 차고 다니고 그 친구들은 일부러 한국인들이 좀 많은 반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한 명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반에 들어가라더라. 아버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포섭을 해라.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령을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게 지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학교에 넣어버리는 거죠. 가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고도화되고 세련돼진 거야. 왜냐하면 결국 이용을 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면서 이게 이용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대북 이용을 경협이다. 당하는 사람도 이용을 당하면서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